이번 투표 동료를 하기 위해서 민주당에서 나와 주셨습니다. 한민수 의원님 박수로 맞이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서울 강북을 투표한 한민수입니다. 네. 그래서 투표를 독려하기 위해서 동료해야 돼요. 강력한 의지를 담고 예. 제가 가지고 있는 양복 중에 가장 파란 색깔로 좀 작은 듯하지만 가장 파란 색깔. 내 거보다 훨씬 덜 파란데. 그리고 넥타이도 체크 없는 걸로 딱 메고 가세요. 가장 파란 걸로. 아직 투표 안 하셨으면 투표 동료해야 돼요. 하셔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잘못하면 최악의 저질들에게 지배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맞아요. 투표해 주십시오. 반드시 투표장으로 나가야 됩니다. 네. 예. 맞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이제 좀 격전지 위주로 저희가 살펴볼까 하는데요. 네네. 지금 민심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살펴보기 위해서 여론조사 전문가 윤희웅 대표님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정말 역할이 큽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단은 지금 투표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투표율을 좀 한번 정리를 해주시겠습니까? 지금 오후 2시 기준으로요. 48.9%의 투표율을 48.9. 기록하고 있습니다. 와, 이거 2시 기준. 아니 근데 지난 지선 때 보면은 오후 5시가 돼도 47이었는데 오늘은 오후 2시인데도 48.9. 왜 이렇게 높아? 49. 지금 추세를 보면 50 네. 넘겠네. 50.9%였거든요. 지난 8회 지방선거 네네네. 최종 투표율이. 네. 요거는 일단 넘을 것으로 아, 예상되고 있습니다. 좋다. 지금 최종 투표율이 2018년 지방선거 7회. 요거는 60.2%였습니다. 지금 추세를 보면 여기에 턱걸이하거나 음. 좀 비슷한 어떤 그런 추세를 보일 가능성이 지금 높습니다. 결과도 2018년처럼 되면 좋겠네요. 자, 잠깐만요. 지금 이게 굉장히 투표율이 높은데 이거는 뭐 양 진영이 다 결집한다고 봐야 돼요? 아니면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거는? 투표가 이제 사전 투표되고 여러 가지 동료를 하니까 높아지고 있는 것이긴 할 텐데요.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이제 50% 후반대는 무난하게 가는 것인데 네. 60% 넘을지는 이제 간당간당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오후 들어가지고는 한 2.5% 포인트 정도씩 한 시간당 네. 증가하는 추세가 이제 보편적이긴 하거든요. 네. 그래서 어쨌든 60에 가까워지면 이제 투표율이 높은 거예요. 높은 거 아주 높은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 그러면 투표를 높으면은 사실은 이제 민주당이 유리해요. 투표를 높으면 지금 그래요? 이제 50% 후반대면 높다고 할 수 있고 그러면 민주당이 전반적으로 유리한 흐름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 얘기를 하는 것은 60대, 70대 약간 보수적 성향을 보이는 분들이 높고 고정적이라는 걸 전제하에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40, 50대가 좀 더 하는 것 아니냐. 그래서 이제 요 구간이 이제 요 틀이 기본적으로 있고요. 낮으면 이제 50% 가까워지면 국민의힘의 승리 가능성도 있는 거예요. 이제 이것은 이제 전통적으로 있는데 다만 이제 이번 선거 같은 경우는 약간 특이한 현상이 있는 거예요. 20대, 30대 보수층이 있는 거예요. 그렇지. 그러니까 20, 30대가 투표율이 늘어나게 되면 전체 투표율도 늘어날 거 아니에요. 그 구간에서는 국민의힘이 투표율이 늘어나는 부분에서 장점이 있어서 긍정적 효과가 있을 수 있는 부분이 그러네.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보게 되면 20, 30대 투표율 엊그제 보셨어요 뉴스 그 국민의힘 지도부에서 굉장히 생경한 모습이거든요. 20, 30대 젊은 층의 투표 동료하는 모습들이 있었을 거예요. 네. 이게 옛날에는 없던 현상이에요. 그렇죠. 근데 20, 30대 보수층이 있으니까 그걸 뒤늦게 제가 봤을 때는 안 것 같아요. 빨리 이제 투표하게 하면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래서 그 20, 30대 투표율이 어떻게 되는 전체 투표율과 함께 20, 30대의 어떤 집중도 투표율 이것이 이제 어느 정도 나타나느냐 이 부분 이제 복합적으로 봐야 되는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참 이 격세지감. 네. 제가 이런 단어를 쓸 줄 몰랐는데 예전에는 그냥 20대는 그냥 따지지도 않았어. 분석도 안 했어. 그냥 무조건 진보.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이제는 뭐 20, 30대가 이제 2030 진보 40이 이제 지금 40이 그때 중도라고 했어요. 와. 그다음에 5060이 보수라 그랬어요. 이게 한 12년 전까지만 해도 이렇게 얘기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좀 변하더니만 지금은 이제 이거 4050 진보, 6070, 60이 요즘에 막 중도 같아요. 중도, 뭐 이거. 70세 이상이 보수, 2030은 이제 이념으로 가르지 않고 뭐 다양성 계층 뭐 이렇게 불러야 되는 상황이. 지금 20대들이 네. 한국 전쟁 참전했나? 진짜 한나라당 새누리당 때만 해도 와. 당시 그 당 선대위원장의 공식 입장으로 내는 게 우리는 젊은 층이 투표를 못하게 하는 거다. 투표를 떨어뜨리는 거다. 선거 전략이. 네. 그렇게 얘기했던 당이에요. 와. 이게 그래서 세상에 40대, 50대까지 갔고 그러니까. 지금 60대도 조중반까지 이쪽은 진짜 뭐 우리 당을 지지하시는 분들이 많죠. 근데 그 진짜로 당 차원에서 2030을 좀 설득하는 캠페인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저희가 이번에 공약도 사실 많이 냈습니다. 네. 많이 냈고 이른바 착붙 공약 보면은 우리 젊은 부부들에 관련된 공약도 냈고 우리 청년 뭐 고용 문제, 주택 문제 다 공약 같은 경우는 우리가 5대 비전 200개 공약까지 냈거든요. 중앙당 공약이 그렇고 실제 착붙 공약. 그러니까 이 공약들을 일단 2030 특히 이제 남성들 중에는 네. 현재서 그런 걸 좀 살펴보지 않고 일단 뭐 여러 가지 이유로 민주당에 대해서 좀 이렇게 반대하는 여론이 형성돼 있는데 뭐 방법은 뾰족한 방법이 있겠습니다. 저도 꾸준하게 네네네. 알려나가고 말씀드리고 하는 수밖에 그 사실은 없거든요. 40, 50대가 가장 빈정상을 만하거든. 이 뭐만 하면 뭐 청년 정책만 나와. 40, 50대는 뭐 없어.
그냥 20대에 대한 공약만 계속 나와. 뭐 그렇지는 않습니다. 40, 50대 공약도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다 지지를 해주시고 정말 감사하죠. 그리고 이렇게 계속 어찌됐든 그 꾸준히 그럼요. 지치지 말고 20, 30대를 설득하는 캠페인은 필요해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쉽지는 않아 보이지만. 계속하고 네. 알려나가고 네. 같이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직도 그 20대는 그 코스피 하락에 베팅을 하고 있는데 빨리 설득을 해야 돼요. 우리 집에도 이대남이 하나 있어요. 어. 네, 근데 아버지가 민주당 의원이니까 소극적 지지를 하고 있긴 한데 아 소극적이요. 아주 적극적이진 않습니다. 와. 가령 예를 들어 그런 거가 있죠. 이제 우리 대통령님 지지율 높고 우리 민주당 지지율 높으면 딱 그래요. 아 민주당 잘한다 이게 아니고 아버지 참 야당복 있어요. 야당복 있어요 아버지. 딱 하는데 책이 많요. 나 우리도 이대남 있는데 우리 이대남은 안 그래요. 근데 이미 많이 왔어요. 지금 많이 왔어요 확실히. 적극적이에요. 친구들한테도 야 쟤들하고 비교 한번 해봐라 이렇게 이런 얘기도 하고. 많이 왔어요. 그럼요. 아버지가 민주당 국회의원인데 근데 우리 딸들은 또 이대녀들 일단 물어볼 필요가 없죠. 잘하고 있다 우리 대통령님. 네네. 그 설득해 가는 과정도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예. 같이 얘기하면은 또 알아듣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 경합 지역 한 곳 한 곳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이곳이 경합 지역이라는 것 자체가 저로서는 굉장히 좀 고통이 따르는데 먼저 서울시장 가겠습니다. 자, 서울시장 후보자 민주당 정원호 후보,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인데요. 네, 자, 이 선거도 경합지로 지금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대표님 어떻습니까? 네. 솔직하게 냉정하게 평가해 주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지금 한 명이라도 더 나가야 되거든요. 이제 이번에 이제 나타난 현상인데 조사 방식이 이제 대표적으로 두 가지가 있잖아요. 자동응답 방식 조사 방식에 이제 조사가 있고, 그다음에 사람 면접원이 한 조사들이 있는데 이번에 서울뿐만 아니라 이제 전국적으로 자동응답 방식 ARS로 조사한 것들은 다 붙었다고 나와요. ARS는 다 붙었다. 거의 예외 없이. 그러니까 그건 사실은 양쪽 진영에 있는 고정 지지자들이 충분하게 응답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비슷할 수밖에 없어요. 격차가 크지 않을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이제 서울에서도 이제 거기서는 팽팽하게 막판에 이제 나왔어요. 근데 사람 면접원 조사 같은 데는 유의미한 차이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어느 게 나냐? 이것은 이제 사람 면접원이 할 때는 이른바 평소에는 정치에 관심이 높지 않은 중도 중간층에 있는 분들이 이제 응답하는 조사 방식인 것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이제 이분들이 그렇게 나오고 적극 투표 의향층에선 이 중도층에서도 투표 의지가 높기 때문에 투표율이 제가 봤을 때 60% 가까워지게 되면 민주당의 정원호 후보 승리 가능성 상당히 이제 높아지는 것이에요. 안정적으로. 그런데 만약에 이것이 이제 투표율이 낮아진다라고 할 경우에는 팽팽한 이제 결과, ARS의 결과와 가까운 부분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낮아진다는 거는 그 중도층의 이제 응답이 실제로 투표 참여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얘기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중도층에서 알아듣고 있어요? 그냥 듣고. 아니 그거 아니야. 내가 이러면 안 돼. 굉장히 요거 내가 정리해 줄게요. 여론조사 방식이 자동응답 방식이 있고 면접원 방식이 있잖아. 네. 그런데 정치에 관심이 없잖아. 네. 그러면 기계가 전화 오면 끊어. 바로 끊어버려. 관심이 없으니까. 네. 근데 사람이 전화 오면 관심이 없어도 미안하니까 그렇죠. 답을 하는 거야. 근데 이 사람 면접의 방식으로는 정원호 후보가 높게 나온다는 거야. 그런데 이 사람들은 관심이 좀 적잖아. 네. 관심이 적으면은 투표장까지 나가지 않을 가능성이 높잖아. 그렇죠. 그래서 투표율이 높으면 정원호 후보에게 유리하다는 거예요. 정확히 알고 있어요. 정확합니다. 훌륭한 MC야 정말. 우리 수산을 안고 가셔야 돼. 이분이 같이 앉아있는데 이해도는 많이 차이가. 태우 씨가 이거를 시사 프로 많이 하셔가지고 정확히 아는데 중도층에 보면 한 6대4 정도로 이제 정원 후보가 앞서 있어요. 오케이. 그래서 지금 나오는데 우리가 이제 보면은 이게 이제 약간 착시 현상이 뭐냐 하면 지지율을 많이 보잖아요. 네. 선거를 치르셨으니까 아실 텐데 지지율을 많이 보면은 그 지지율이 득표율로 자연스럽게 이동하는 것으로 생각해요. 실제로 그렇지 않거든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왜냐하면 여론조사에서의 이 지지율이라는 것은 그 모든 연령대가 100% 투표에 참여한다는 걸 전제로 결과를 내는 거예요. 통계를. 그런데 실제로 20대나 30대, 뭐 40, 50대, 60대 투표율이 달라요. 그러면은 투표장에서 이게 투표함에 들어가는 용지는 그게 막 무작위로 들어가는 거예요. 사실은 똑같이 들어가는 게 아니거든요. 그다음에 그 용지를 하나씩 세는 거예요. 그다음에 사후적으로 득표율을 구분하는 거예요. 사후적으로.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이제 20대에서 30대 젊은 층에서 민주당 후보가 많이 밀린다. 근데 사실은 그게 약간 덜 나쁜 거죠. 왜냐하면 이제 반영되는 비율은 반만 반영되는 거죠. 만약에 투표율이 다른 연령대에 비해서 반 정도 적다고 할 경우에는 이제 그런 부분들 특성들이 이제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사실은 막 한 표가 중요합니다. 뭐 세 표를 더 연락해 주세요. 이런 캠페인을 하는데 어떤 부분들은
그 막판에 그렇게 해서 뭐 하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전혀 그렇지 그게 않고 결정적이야. 접전이 있을 때는 마지막에 그 한 표, 두 표, 세 표를 끌어모으는 데가 대부분 이겨요. 그렇지. 실제로 이건 너무 중요한 그게 거거든요. 결정적이야. 지금 이 시간, 네, 그래서 이 시간이 지금 제일 끝나지 않는 중요해. 것이라는 그래서 말씀을- 우리 윤 대표님은 이 이제 시간. 전화 면접 조사 ARS를 설명하시면서 이렇게 과학적으로 말씀하셨는데 저는 지금 우리 매불쇼 오기 전에 네. 바로 저희 지역에 정말 많은 지금 문자도 벌써 발송했습니다. 선관위 컨펌 받아가지고 투표 동료. 투표 독려하면서 문자 발송하고 제가 제 지역에 있는 네. 소통방에도 다시 간절하게 네. 우리 정원 후보에 대한 뭐 그건 SNS 지지는 가능하니까요. 호소를 좀 드리고 왔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정도는 오늘도 가능합니까? 예. 선거운동 전화로는 안 되는데 기간이 끝났는데. 선거법상 오늘은 문자나 SNS, 아. 카톡 같은 경우는 지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건 가능하군요. 전화만 안 될 뿐이고 그래서 알겠습니다. 지금 뭐 특정 구는 제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만은 그쪽이 지금 결집되고 있다 이런 네. 얘기 있기 때문에 우리 지역 분들도 그렇고 정말로 우리 민주 진영 분들이 한 분이라도 더 네. 아무리 바쁜 일이 있어 빨리 무조건 투표해 나가야 주십시오. 그래서 지금 간절합니다. 그 서울시 유권자분들에게 투표장에 나가기 전에 요 영상 하나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과연 오세훈 후보 네. 서울시장으로서 자격이 있는지 요거를 좀 한번 보고 이걸 보고도 자격이 있다 싶으면 뭐 찍으셔도 괜찮습니다. 삼성역 철근 누락과 관련해 가지고 서울시 고위 공무원들 그리고 오세훈 후보의 인식 영상 한 편으로 모아봤거든요. 이어폰 좀 착용을 해주시고 함께 보겠습니다. 이게 중대한 부실 시공입니까 아닙니까? 네, 부실시공 맞습니다. 맞죠? 이게 중대한 부실 시공입니까 아닙니까? 아닙니다. 아닙니다. 됐습니다. 들어가시고요. 완전히 매뉴얼대로 원래 원칙대로 다 처리가 됐는데 국가철도공단에 12월 달에 세 차례나 보고가 됐다는 겁니다. 무슨 뭐 아직 사고가 난 것도 아니고 오세훈 후보는 안전 불감증이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오세훈 후보는 아직도 삼성역 현장에 가보시지도 않았습니다. 아니 거기를 제가 가는 게 무슨 도움이 됩니까? 와, 대단해. 정말 대단해. 진짜 제가 뭐 이렇게 비판하려는 게 아니라 왜 서울시장이 되려고 하는지를 모르겠어요. 배 띄우고 싶어서 되는. 배 띄우고, 아니 많이 띄웠잖아 이제 그만 띄워. 더 띄워야지. 잘 안 가잖아요. 배가 띄워놔도. 아니 근데 그 가는 배가 지금 적자 때문에 지금 또 시민 세금 투입한다고. 그건 상관없이 저 사람은 자기가 띄우면 자기 되는 돈은 거예요. 아니니까. 네, 자기 돈 아닌데. 아, 정말. 아니 왜 난 되려고 하는지를 모르겠어. 나 진짜. 처음 나온 사람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미 10년을 했습니다. 네. 10년을 했고 5번째 5선 도전이잖아요. 그래서 나오면서는 본인의 과오를 먼저 서울 시민들께 사죄드리고 하는 게 정상적이죠. 근데 마치 남 탓하잖아요. 아무 책임이 없는 것처럼. 책임도 없고 철근이 2,570개가 빠졌으면은 그 책임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가서 뭐하니? 이거 어떻게 합니까? 이거 현장에도 진짜. 가보지 않고. 어쩌면 그 윤석열 얘기하고 똑같아. 맞아. 그 수해 때. 그 옛날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그 해고 순방 중에 맞아. 그러니까 가면 우크라이나 뭐하냐고 하고 그러잖아요. 우크라이나 갔잖아요. 맞아. 생각이 피타구나. 똑같아. 진짜 흡사합니다. 그래놓고 마치 본인은 윤석열하고 너무 다른 사람인 것처럼 행동하는 것. 이게 참 개인적으로는 고통스러운데 여기를 경합지로 다뤄야 돼. 이게 슬픈 일이죠. 슬픈 일입니다. 거기다가 추가로 서울시는 내란이 벌어진 현장입니다. 맞습니다. 서울시하고 영등포구는 진짜로 여기는 맞습니다. 해당 지역인데. 오늘 저희가 경합지로 다루고 내일 다루실 때는 완전히 회승, 네. 낙승을 한 것으로 다뤄주시면 좋겠습니다. 아 정말. 아우 너 진짜 끔찍합니다. 진짜.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모두 투표장으로 제 투표장으로 가셔야 나가주셔야 돼요. 진짜 꼭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격전지 이번에는 조금 밑으로 갑니다. 제가 대구에 대한 관심 많잖아요. 대구 관심 많죠. 여기는 요새 다루면은 좀 이게 눈물이 자꾸 납니다. 저는 모르겠어요. 대구시장 가겠습니다. 자, 대구시장입니다. 민주당의 김부겸 후보, 국민의힘의 추경호 후보입니다. 야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 피고인. 야, 맞아. 그렇게 소개를 했어야 되네. 아니 이거는 뭐 제가 만들어낸 말이 아니라. 재판 받고 있으니까. 네, 이거는. 정확하게 해야 됩니다. 예, 예. 이거 뭐 낙선 목적이 아니에요. 이게 정보입니다, 정보. 자, 여기가 우리 여론조사 전문가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쉽지 않다고 얘기들을 하시대. 초반에 비해서 이제 추경호 후보의 지지율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또 김부겸 후보의 지지율은 좀 이제 정체된 국면들이 좀 이어져 있던 상황이어서 그러면 이제 좀 국민의힘 쪽에서는 이제 우세하다고 좀 판별을 내리고 있고 민주당에서는 이제 경합 지역이다라고 이제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그럼 객관적으로 단어를 그러면 네. 뭐라고 쓰는 게 맞다고 봐요, 여기는? 아직은 접전이라고 보는 것이 맞죠. 접전이 맞아요, 진짜? 왜냐하면 지금 이제 이 정도 상황에서 어떤 조사들은 또 김부겸 후보가 전혀 밀리지 않고 또 이른바 적극 투표 의향층 이제 조사해 보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론조사라는 것은
투표에 이제 다 참여한다는 전제로 한다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투표에 참여하지 않는 사람도 있는데 그래서 이제 그걸 걸러내기 위해서 이번 선거에 반드시 참여하겠는지 질문을 했을 때 꼭 참여하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적극 투표 의향층이라고 부르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투표에 참여할 가능성이 높은 사람들인데 거기서는 김부겸 후보의 지지율이 더 올라가요. 그래서 격차는 더 줄어들어요. 접전인 경우도 더 많아지고 그런 상황에서 봤을 때는 지금 투표율이 여기도 마찬가지 서울처럼 기본 이상으로 나오게 되면 지금 이제 투표율이 50% 넘었거든요. 대구 같은 경우. 네. 그러면은 서울보다도 높은 거예요. 본투표에 많이 나왔네. 예, 그러니까 사전 투표는 이제 사전 투표도 사실은 적었다고 많이 얘기하잖아요. 지난번보다 높다. 네, 근데 그 전보다 높았기 때문에 예. 제가 봤을 때 유의미한 역동성이 작동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도 50% 후반대로 간다고 하면 제가 봤을 때 결과는 끝까지 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 언론에서는 이제 추경호 우세로 이렇게 좀 표현을 하는 것 같아요. 막판에 이제 나오고 그런 조사들이 많았고 접전으로 저희는 그리고 지역 정서를 보고 다만 이제 이것은 이제 과학적인 것은 아닌데 이제 그 지역에 이제 르뽀한 기자들의 취재를 보게 되면 이제 내가 평생도록 국민의힘을 지지해 왔는데 투표를 해 왔는데 이번에 좀 바꾸고 싶다라고 하는 분들의 투표 불참 의향들을 많이 드러낸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래서 이제 만약에 이게 좌우로 양쪽으로 이런 현상과 또 이제 투표로 변화를 바라는 사람의 적극적인 참여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게 되면 실제 이제 조사 결과에서 나오는 흐름과는 네. 약간 다른 양상도 확인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어쨌든 끝까지 마지막까지 지켜볼 필요가 있는 곳이라고 생각됩니다. 고맙습니다. 그럼 우리 대구 유권자분들 투표장에 나가기 전에 제가 네. 또 역시 영상을 띄워드릴 테니까 요거 보고 판단하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전 대구시장이 홍준표 시장님입니다. 네. 시장을 한번 해본 사람이잖아. 홍준표는 한번 해봤잖아. 네. 그럼 이 사람이 보는 눈은 좀 다를 수 있잖아. 홍준표 시장님 눈은 진짜 정확한 컴퓨터 AI잖아, 솔직히. 여러 때 한번 써보네. 홍준표 시장님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여러분께서 좀 참고를 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함께 보시죠. 윤석열 정부 하에서도 기재부 반대로 공항을 사실상 불가능하게 만들었고 그때 기재부 장관이? 둘 다 TK지. 예. 그런데 기재부에서 공자금 빌려달라고 하니까 노했다고. 그 공자금 안 주면 그 공항 못 만들어요. 그래서 대구의 알파고 오메가는 공항인데 그 공항을 만들 사람은 김부겸이밖에 없더라 이겁니다. 여당 후보가? 그렇죠. 예. 여당 후보라기보다도 예. 김부겸이라면 공항을 만들 수 있겠다. 그래. 정부 지원을 받아내고 나는 그 민주당이 나서 지지하는 게 아니고 대구시 100년 미래를 위해서 지지하는 겁니다. 거기에 추경호 또 돼버리면 재판 받으려고 매주 올라와야 되는데 그 어떻게 그 시정을 하겠어요? 합리적이네. 재판 받는 사람한테 그 지원을 하겠어요? 합리적이네. 이 말은 진짜 맞는 말이네. 이거는 뭐 아니 해보신 분이니까 아니, 홍준표 반박 시장님이 불가야, 나는. 이럴 때도 정확한 얘기를 하셔야 돼요. 해보셨기 때문에. 홍준표 전 대표님은 본인 얘기 말고는 좀 정확한 편이 많습니다. 정확하십니다. 해보셨으니까. 그 예산 안 준 기재부 장관 중에 한 사람이 추경호 아니에요? 그렇죠. 추경호 기재부 장관이었잖아요. 저 두 사람이 같은 화면에 나온다는 것 자체가 저는 상당히 모욕적으로 보는데요. 어제 우리 김부겸 후보님 마지막 유세 보고 진짜 감동적이었습니다. 그거는 잠시 후에 또 띄워드립니다. 자, 그러면 전직 대구시장님의 평가 받지. 네. 그럼 이번에는 현직 대구시민님. 현직 웃지 마세요. 지금 죽고 사는 문제입니다. 현직 대구시민님의 의견을 들어보면 될 거 아니에요. 네네네. 무슨 말인지 알겠지? 예. 현직 대구시민님은 대구를 가장 사랑할 거 아니겠습니까? 제일 잘 알고. 제일 잘 알잖아. 그렇죠. 현직 대구시민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나 이거 보고 굉장히 좀 생각이 많이 바뀌었는데요. 함께 보겠습니다. 어떤 마음으로 투표 임하실 겁니까? 이 대구가 팍 바뀌기로 바꿔야지. 이 대구가 썩어 빠졌어요. 안 바뀌면 대구가 앞으로 참 캄캄합니다. 이 대구의 변화를 희망하시지만 예. 또 어르신들은 국민의힘에 대한 애정이 많으셔서 아이고 밥맛 떨어지고 날 국민의힘은 밥맛 떨어져요. 그러면 당은 없어져야 돼요. 왜 그렇게까지 생각하십니까? 아니 대구가 지금 경제가 꼴찌야 인겨. 이래 못 살게 했는데 그 찍어주겠어요. 이 대구가 어떤 방향으로 좀 바뀌면 좋겠습니까? 아이고 막 어떻게 하든지 김부겸 후보가 돼가지고 대구 경제를 확 바꿔야 돼요. 지금 이거 뭡니까 추경호 같은 거 돼봐야 밑빠진 돈이 물 붓고 젊은 시주라. 젊으시면 못 들어갈 끼인데 대란 중요 임무 종사자에 협박받고 있기 때문에 윤석열 의견 그 미친 개를 현직이죠, 현직. 정확하시다. 현직 대구시민님. 근데 중요한 포인트를 말씀하세요. 추경호는 돼봤자 어차피 공직생활 못합니다. 네. 밑바디 독에 물 붓기라고. 예. 그러니까. 근데 김부겸 후보가 그 부분을 공세를 전혀 안 했대요. 근데 왜냐면 신사적으로 하려고. 진짜. 나 진짜 김부겸 보면 진짜 자꾸 눈물이 납니다. 김부겸 후보가 대구시 한번 살려보겠다는 거잖아. 그렇죠. 나 진짜 일 한번 해보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좀 한번 이번에 도와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마지막 연설. 정말 그 간절함이 많이 묻어나더라고요. 대구 한번 살려볼 테니까 여러분은 김부겸 한번 도와주시면 어떨까요?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꼭 계셔야 될 분 제습입니다.
선거 때마다 저보다 더 부지런히 담배꽁초를 짚고 휴지를 주워 가시면서 저를 위해서 그렇게 애써주셨던 그분, 제가 작년에 먼저 하늘나라 보냈습니다. 이 자리에 와보니까 그 아버님이 계셨던 그 빈자리가 너무 커 보입니다. 그 아버님이 20살이 채 되시기 전에 군에 입대한 것 같습니다. 가끔 집에 돌아오시면 어린 저를 앉혀놓고 나지막하게 부르는 노래가 있습니다. 제가 오늘 저 하늘에 계신 아버지한테 제가 이 노래 한 곡 한번 올리고 제 마지막 여러분들에게 보내는 감사 인사를 마칠까 합니다. 가랑잎이 휘날리는 전선의 달밤 소리야 지내리는 이슬도 차가운데 장구 얘기를 일러주신 어머님의 목소리 그 목소리가 미워라 아버지 도와주세요. 존경하는 대구 시민 여러분 도와주세요. 진짜 간절함과 진정성이 다시 봐도 아니, 민주당은 진짜 김부겸 후보한테 진짜 비쳤어요. 네. 다시 봐도 간절하고 눈물. 네. 저는 이렇게 힘들 때는 간절한 쪽이 이긴다고 봅니다. 제가 어제도 저도 처가가 대구라 몇 통 전화를 했는데 저 전화라 그런지 몰라도 김부겸 찍겠다고 대구 변화시키겠다고 그런 전화 받기도 했는데 저는 간절하니까 기적을 한번 바라보겠습니다. 근데 대구가 진짜 너무너무 힘드니까 지금 대구 한번 좀 살려보겠다는 간절함이거든요. 다른 게 아니잖아요. 저는 처음 출마할 때 아직 기억나거든요. 본인은 그냥 편하게 쉬고 싶었대. 이번에 저희들이 진짜 전원주택에서 19초를 했습니다. 맞잖아요. 네, 엄청 큰 빚을 진 겁니다. 맞아요. 정말 진짜로 선당후사를 해주셨고 그래서 여기까지 왔는데 저는 기대합니다. 그리고 우리 현명한 대구 시민들께서 우리 김부겸 후보에게 정말 일할 기회를 주실 걸로 기대합니다. 이번에도 좀 만약 결과가 원하는 쪽으로 안 나가면 나는 진짜 좀 힘들 것 같아. 대구. 그러니까요. 진짜 대구 시민분들을 믿어봐야죠. 대구 분들이 이 나라는 대구가 만들었고 대구가 지킨다라는 자부심 같은 게 있으세요. 네. 근데 그 나라를 엎으려고 했던 내란 주요 임무 종사자를 찍지는 않으실 것이다. 네. 라는 기대를 해봅니다.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대구가 어떻게 바뀔지 진짜 궁금하다. 정말 기대된다라는 마음으로 한 번만 좀 이렇게 도와주시면. 진짜 정말 딱 한 번만. 진짜 정말 아니 그러니까 정말 저는 대구 정서를 진짜 잘 몰라요. 모르는데 김부겸 후보도 민주당 타이틀로 싸우고 있지 않잖아. 김부겸으로 여러분에게 호소하고 있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우리 대구 시민분들도 진짜 딱 한 번만 좀 기회 한번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정말. 대구 진짜 궁금합니다. 궁금하기 전에 반드시 투표장에 나가서 투표하시고 주변에 계신 분들 꼭 같이 투표장에 나가자고. 대구에 계신 분들 지인들에게 전화하셔가지고 동료 좀 부탁드립니다. 좋을 것 같습니다. 정말 꼭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여기는 또 더 눈물 납니다. 경북도지사 보겠습니다. 자 경북도지사입니다. 민주당의 송중기 아니고 오뚜기 아니고 6.7기 오중기 후보. 국민의힘의 이철우 후보입니다. 여기 어때요? 오중기. 나 오중기 저분은 나 이번에 처음 알았는데 저분 나랑 무슨 관계가 있다고? 저분은 얼굴만 봐도 뭉클뭉클해. 오중기. 그래서 뭐 여기 조사상으로는 사실은 이제 뭐 많이 이제 다른 때 비교해 봤을 때 이제 격차가 좀 있는 상황이어서 사실 양당의 공히 이제 이 경북 같은 경우에는 국민의힘의 이제 우세, 민주당 열세 이렇게 이제 쭉 이어져 와서 변화가 이제 없는 그런 상황이긴 한데 왜냐하면 대구만 하더라도 이제 도시 지역이어서 어떤 이제 이런 여론들이 단기간에 형성될 수 있는 환경을 갖추고 있고 또 젊은층들도 있는데 경북 같은 경우는 뭐 다른 이제 충남이라든가 이제 뭐 호남 쪽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기초자치단체에 보게 되면은 60세 이상이 거의 절반인 데가 엄청 많아요. 그러니까 60세 이상인 분들이 보수적 정서를 가질 수밖에 없잖아요. 나이가 들어가시기 때문에. 그런데 그 비율이 절반 가까이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투표 참여하는 사람들을 보면 이분들이 거의 확실하게 막 60% 가까이 점유율을 차지하게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게 이제 바뀌기가 이제 사실 고령화되는 농촌 지역 같은 경우 바뀌기가 상당히 사실 어려운 부분. 아니 그러니까 60대일수록 더 중요한 게 뭡니까? 우리 고장의 안전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뭐 그렇지 않습니까? 당연하죠. 그리고 거기 뭐 산도 많고 그렇지 않습니까? 산불 나고 하면 그거를 누가 가장 적극적으로 안전하게 진화하고 수습할 것이냐? 그게
도지사가 하는 역할이잖아요. 관련해가지고 영상 또 띄워드릴 테니까 초표장에 나가시기 전에 보고 판단을 해달라는 겁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역대 최악의 산불로 도민들이 불에 타 죽고 삶의 터전도 잃고 망연자실할 때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져야 할 이철우 후보님이 8일 동안 휴가까지 내고 대선 출마를 했습니다. 더 기가 막힌 건 홍보를 많이 했다. 복급 1조 8천억 받았다. 그냥 대권에 욕심이 나서 이렇게 나섰다라고 답변하는 게 솔직한 거 아닙니까? 경북 도민을 내동댕이 치고 권력만 챙기던 분이 또 도지사를 하시겠다는 겁니까? 참 정말 답답합니다. 답변 한번 해보십시오. 그래, 대통령은 아무나 나가나 뭐 지역을 뭐 좀 살리보고자 가서 하소연하고 했는 거 아닙니까? 솔직히 그 일주일 뭐 8일 비웠다 해가지고 뭐 그렇게 차이가 있는데 그거 간다고 일 못하는 것도 아니고 그거 가서도 충분히 전화를 하고 했지. 제가 지금 경북 도지사 그때 탄원 중에 갔는 게 아니고 다 제 끝나고 시간입니다. 갔는데 경북 도지사가 답변하는 내용인지 일반 공무원이 말하는 건지 전 정말 납득이 안 돼요. 경북에 사람이 그렇게 죽고 불에 타 죽고 가옥이 엉망이 됐는데 내가 8일 동안 그 중요한 시간에 8일 동안 자리를 비워씌워놓고 그거 뭐 갈 수도 있는 거 아니야? 그럼 경북도지사가 왜 하루 나오신 거예요, 대체? 대통령 나가서 대통령 나가서 산불에 대해서 그럼 지금 대통령 나가세요, 그냥 경북도지사 하지 마시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공통점이야. 공통점이에요. 똑같아. 내가 간다고 뭐 달라진 거야. 아니 뻔뻔하고 다 똑같다니까. 아나무인한 태도가 중앙당에서 내려보낸 것 같아. 저렇게 답변하라고. 저 사람들 정말 지침으로 내일 나가는 지침이. 저 맨날 써먹는 얘기 그런 거 있잖아. 후보 토론회마다 주적이 누굽니까 물어보듯이. 주적 또 물어봤어요 이번에. 물어보면 내가 가봤자 무슨 도움 됩니까 이렇게 답변하라고 한 것 같아. 어떻게 저럽니까? 그럴 거면 그 자리에 못 들어 있습니까? 그게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저 사람들은 저 자리를 통해서 나한테 생기는 이득이 뭐냐가 중요한 거지. 그 자리를 통해서 국민들과 도민들과 주민들께 어떤 도움이 되느냐 아무 관심이 없어요 원래. 그러니까 이철우 이자는요 경북에서만 출마해가지고 국회의원 3번 했습니다. 경북도지사 2번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또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 AI 대전환 시대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또 정무로 보고 앉았어. 나는 정말 처참한데 여러분이 보고 판단해 주십시오. 함께 보겠습니다. 저기 누군지 아시나요? 그래도 경북 이철우 후보님은 그런 말씀 안 하시겠지 했는데 참 안타깝습니다. 무슨 안기부 출신답게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건지 잘 모르겠지만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우리 국군이 누구로부터 나라를 지키고 있는지 그 위협 대상은 명백합니다. 북한 정권과 군사적 위협에는 타협 없이 단호해야 합니다. 동시에 헌정 질서를 파괴하고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반헌법적 형태에도 단호히 대처해야 합니다. 안보와 민주주의는 따로 할 수 없으며 그래서 주적이은 북한이나 이런 이야기 맞죠? 5.18 그러면 북한군이 들어와서 아니 그 질문 끝났으니까 내 이야기 들으세요. 우리 경북이 지금 암울하고 인구 50만이 깨져 있고 산불 때문에 우리 이주민들이 지금 난리가 나 있는데 저는 이런 게 너무 답답하다는 거죠. 후보님 제발 이 토론에 좀 집중하셔가지고 경북 도민을 위한 길을 좀 이야기 좀 합시다. 저는 모르고 얘기했는데 진짜 저 얘기 했어요. 네, 모르고 하시는 것 같더라고. 진짜 했어요. 도지사 후보 TV 토론에서 저런 수준 낮은 질문을 하면서 하는 우리 경북 도민들께서 심판하겠죠. 저 사람만 저런 게 아니라 유정복도 유정복도 했어요. 네, 한동훈도 했습니다. 한동훈도 했고. 이게 후보들끼리 모여가지고 무슨 매뉴얼 만들었나? 그러니까 지침 아니면 저럴 수가 없다니까. 어떻게 저래 수준이. 근데 저는 이번에 오중기 후보한테 개인적으로 너무 감사하고 감동받았던 게 뭐냐면 지금 굉장히 어려운 싸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도 불구하고 캠페인에 분명히 불리할 텐데 5.18에 대해서 엄청나게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 이번에 그 스타벅스 관련해서도 문제점에 대해서 굉장히 지적을 많이 하시더라고. 나 그걸 보면서 와 너무 감사하다 진짜. 이 사실은 뭐 지역 정서는 저는 잘 모릅니다만 이 캠페인은 크게 도움이 안 될 것 같은데 굉장히 용감한 캠페인을 하시더라고요. 객관적 수치가 여론조사상 좀 있잖아요. 하는데 제가 포항 가서도 뵙고 선대위 주범식 때도 뵙고 서울서 봤는데 우리 오중기 후보님이 정말 당당합니다. 그리고 희망도 가지고 계시고 본인 캠페인을 6번 떨어지고 7번째잖아요. 근데 그거를 본인 태어난 연도와 비껴가지고 똑같이 오뚜기 67년생이라 67년생을 그렇게 캠페인을 또 하고 있으면서 되게 활기차요. 그래서 기적 같은 일이 좀 벌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경북 진짜 더 이상 고립되면 안 됩니다. 네, 우리 경북 도민분들 진짜 이번 한 번만 좀 기회를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이철우 관련해서 좀 충격적으로 그냥 기억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산불로 피해자 정말 분들이 많은 가운데 방송 나가가지고 인터뷰하면서 근데 파괴 미학이라고. 맞아, 그거 했었어. 와, 저는 그 단어를 듣고 깜짝 놀랐거든요. 그리고 거기다가 새로운 설계를 하겠다는 맞아요. 피해 입은 분들이 그렇게나 많은데. 맞아요. 그 고통받는 국민들 앞에서. 그러니까. 그거는 정신이 진짜 경북 도민분들이 이번에 좀 빨간 색깔 보고 찍지 마시고 사람 보고 좀 찍으셨으면 좋겠어요. 맞습니다, 사람 진짜. 보고 제발. 네. 근데 솔직히 말하면 이번에는 진짜 색깔만 보고 찍어도 이게 유리하긴 하거든. 아니 이번에
이제 하필이면 또 이재명 정부잖아. 네. 그러면 얼마나 지원을 많이 받겠어. 그리고 민주당은 오준기 후보한테 얼마나 그 빚진 마음이겠어. 아니, 대통령이 경북 사람이에요. 안동 사람 안동에서 아닙니까? 그 정상회담하고 하는 거 보십시오. 그런 대통령이 어디 있었어요 지금까지. 한 번 정도는 한번 맡겨보시고. 예. 그래요. 그래서 그 다음에 못하면 못하면 또 또 잘하면 보시고. 쭉 해주고 예. 그 사이에 우리 정부와 당이 얼마나 많은 지원을 하겠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이번에 좀 망가져 있으니까 지금 경제가 그렇죠. 다른 지역에 비해서 좀 힘든 건 사실이니까 지역 주민들도 그걸 인정하잖아요. 그럼 이번 한 번만 오준기한테 맡기고 복구하고 수습한 다음에 다시 또 국민의힘에 돌아가세요. 한번 맡겨보고. 맡겨보고. 아니 우리 손해하지 마시고. 전 제 귀를 의심했어요. 손해하지 무슨 말을 했습니다. 유효한 조언이에요. 그때 가면 국민의힘 없거든. 그때. 손해하지 마시고. 깜짝 놀랐어요. 쭉 맡겨주세요. 아니 하고 다시 돌아가시면 되잖아. 한 번만 좀 맡겨보세요. 맞죠? 네, 한 번만. 수습하고 복구한 다음에 다시 또 돌아가시면 되잖아. 우리 당의 특징이 한번 맡겨주시면 일을 엄청 잘합니다. 네. 후보들이. 자 그리고 시간이 왜 이렇게 빨리 갑니까? 그러니까요. 예, 경남 도지사 선거로 가보겠습니다. 자, 경남으로 가겠습니다. 민주당의 김경수 후보, 국민의힘의 박완수 후보입니다. 갱남은 갱수로 이게 짱 치고 올라갔거든. 예.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여기도 또 쉽지 않다는 얘기들 자꾸 하셔가지고 어떻습니까? 여기 이제 상대적으로 사실은 조명을 덜 받았어요. 왜냐하면 대구와 부산이 집중적으로 조명을 받으면서 이제 김경수 후보는 이제 힘 있는 여당 후보론 이렇게 얘기를 이제 해왔는 상황인데. 중앙 언론의 이제 미디어 주목도가 상대적으로 떨어지다 보니까 아마 이제 답답한 마음 이제 있었을 것 같은데 조사 결과를 보게 되면 사실은 뭐 여기도 마찬가지로 사람 면접원 조사에서는 김경수 후보가 우세한 흐름들이 쭉 보여져 왔고 이제 ARS 조사에서는 이제 붙어 있는 결과들을 이제 보여주고 있어요. 지금 국민의힘의 박완수 이제 현 지사, 박완수 후보 같은 경우에 또 도정 평가가 그렇게 나쁘진 않아요. 그래서 이제 사실은 그런 것들이 이제 맞부딪혀서 변화를 바라는 길과 이제 현재 유지를 바라는 이제 기류들이 있는데 이 경남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장 인구가 많은 지역이 창원이에요. 근데 이 창원이 이제 도시인데 엄청 큰 도시예요. 전체 인구의 뭐 3분의 1 가량 차지하는 정도로 큰데 그런데 도시라고 생각하면 사실은 뭐 이제 진보세도 강할 거라고 보이지만 이 지역 같은 경우에 이제 마산 창원 진해가 이제 합쳐진 통합 창원시잖아요. 근데 이제 마산 같은데 굉장히 보수적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창원은 좌우가 팽팽해요. 그다음에 이제 양산과 김해에 이제 많이 살아요. 또 도시여서 거기는 이제 민주당사 지지세가 매우 강해요. 이제 부산과 가까워서 사실 부산의 위성 도시 같이 되었는데 네. 그 외에 나머지 지역을 뭐 서부 내륙권이라고도 부르고 하거든요. 뭐 거창 밀양 이런 데 들어보셨죠? 네. 이런 데는 TK 정서와 공유돼요. 사실은 이제 TK 정서보다 더 강하기도 한 흐름들이어서 또 어르신들이 많고 그래서 이 부분들이 이제 맞부딪히는 그런 상황이어서 지금 어쨌든 뭐 팽팽한 접전을 마지막까지 이제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이제 막판에 이제 박완수 후보 캠프 측에서 AI 딥페이크로 김경수 측을 공세하는 영상이 뉴스를 통해서 대대적으로 보도가 됐어요. 그 선거법 위반 혐의가 있습니다. 공무원들도 관여가 됐다는 정황도 함께 보도가 됐는데 그 부분이 이제 막판 유권자들 표심에 어떻게 영향을 주었는지 상당히 이제 중요한 포인트일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굉장히 그 위태로운 혐의입니다, 진짜. 그럼요. 저거는 그렇게 되더라도 위태로워요. 아웃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들만 다 공천을 해놓고 여기 되기를 바라고 있으니 참. 아니 이게 너무 빼박 증거가 나와가지고 굉장히 위태로운 혐의입니다. 우리 좀 한번 좀 우리 아니 진짜 이거는 뭐 김경수가 뭐 다 필요 없어. 이 박완수 되면 진짜 다시 선거 치를지도 몰라요, 진짜. 심지어 그런 데가 한두 군데가 아니야. 아니 근데 이거는 너무 빼박 증거가 있잖아. 제 관점에서는 그렇거든요. 그 증거 녹취가 나와버렸으니까. 공무원들도 가담했다. 공무원 녹취가 나와버렸어요. 있죠. 그래서 우리 윤 대표님이 이제 아주 설명을 잘해주셨는데 저희들이 볼 때는 말씀하신 대로 창원 같은 데가 초반에 좀 그랬었는데 지금 좀 많이 좋아지고 있는 걸로 좀 보고 있습니다. 저 지역 얘기를 들어봤더니 유권자들 정면으로 무시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더라고요. 딥페이크 문제 어떻게 할 거냐라고 이제 얘기가 되면. 근데 그런데 딥페이크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는다. 어차피. 그래 저게 후보입니까? 그렇게 되면 유권자 수준을 어떻게 보고 지금 공천 줄 때 그런 사람만 골랐네요. 아니 그러니까 이상해 진짜. 면접해가지고. 이거 경남은 진짜 굉장히 이거 정말 이거 너무나 빼박 혐의가 지금 나와가지고 위험합니다. 우리 경남 도민분들 꼭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 시간이 많이 흘러가지고요. 격전지는 뭐 요 정도 선에서 좀 마무리를 지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한민수 의원님과는 저희가 여기서 좀 인사를 나눠야 될 것 같아요. 끝으로 한 말씀 하시면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유세 다니면서 재밌는 에피소드, 재밌다기보다도 아무튼 하나 소개를 할까요? 제가 그 전북에 내려가기 전에 제 지역에 있는 곳에 가서 번삼동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번동 있잖아요. 강북구에 변삼동 가가지고 떡볶이집에 갔는데 거기 이제 우리 여사장님이 되게 좋아하고 반가워하시면서 와 막 좋아하시더라면서 제 고향하고 똑같은 전북 익산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아 감사합니다 하고 인사하고 왔어요. 그 다음 날 제가 무주에 갔었거든요. 전북 지원유세. 가지고 무주 전통시장에 갔어요. 약국에 들어갔는데 거기 약 사러 온 어머니 한 분이 의원님 어디 번삼동 왔다 갔다 해요 그러더라고. 깜짝 놀랐네. 보니까 번삼동에 계시던 분이 여동생이었어요. 함경에서 왔다 갔다. 바로 내가 무주 가는 걸 모르셨는데 그 교훈은 뭐냐면 착하게 살아야 된다. 어디에서 누가 보고 있을지 모른다. 네, 그래요. 뭐 제가 이런 동안 딴 일 하시더라고요. 아니에요. 선거에도 만드는 얘기는 아닌 것 같아요. 아니. 그래서 모두 그 열심히 절실하게 잘하자. 저는 이 말씀을 한 의중을 파악했습니다. 뭐지요? 이번에 전북 도지사 선거에 관심이 많으시구나. 그럼요. 그래, 그럼 전북 도지사까지만 한번 살펴볼게요. 격전지로. 전북 도지사 볼까요? 자, 전북 도지사 후보 민주당 이원택 후보 그리고 무소속 김관영 후보가 붙어있다는 게 많이 나왔었죠. 김관영 후보가 좀 앞서다가 마지막에는 뭐 붙었다. 뭐 이렇게들 평가를 하시더라고요. 여기도 이제 조사 방식에 따라서 방식에 따라서 사람 면접원 방식에는 민주당 이원택 후보가 이제 앞서 있는 조사 결과이고 자동답 방식 조사에서는 무소속 김관영 후보가 앞서 있는 조사 결과 있는데 이 경우에는 이제 TK에서 ARS 조사에서 추경 후보가 높게 나오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이제 ARS 조사를 할 경우에 이런 지역 특색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지역 정서, 오래된 정서 여기에 좀 부합하는 이제 인물에 대한 선호도가 나타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김관영 후보는 60대, 70세 이상의 고령층에서 선호 내지는 지지를 좀 얻는 측면이 있어요. 사람 면접원 같은 경우 뭐냐면 뭐 사람에서 면밀하게 잘 파악하진 관심이 없거나 좀 떨어지거나 뭐 정보가 충분하지 않지만 민주당이라고 하는 이제 그 지역의 대표 정당에 대한 브랜드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 그런 분들은 이제 민주당 타이틀을 달고 나온 이원택 후보에 대한 지지 표출이 분명히 나타나는 것이 이제 사람 면접원 조사. 그래서 지금 여기 사실은 뭐 예측을 쉽게 할 수는 없는 그런 상황이고 보게 되면 이제 캠페인에서 김관영 후보가 뭐 이제 민주당 지지자 아닌 사람을 대상으로는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호남이기 때문에 사실은 민주당 지지자 중에서 흡수율이 어느 정도냐 문제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이제 뭐 의원님 되시긴 하지만은 당에 이제 약간 미묘한 균열 측을 사실은 뭐 이렇게 이제 좀 캠페인에 활용하는 그런 측면들이 있어서 지금 접전 양상이 지금 지속되고 있는 측면이 있는 거죠. 언론에서는 그렇죠. 그러니까 언론에서는 전북 도지사 선거에서 이원택 후보가 지면 정청래 대표는 치명상을 입는다라고 분석을 하더라고요. 언론에서는. 그런데 그게 지금 무소속 후보가 초반부터 그런 구도를 저는 영악하게 좀 짰다고 봅니다. 본인의 어떤 뭐 현금 살포 행위는 명백하지 않습니까? CCTV. 그렇죠. 근데 그걸 가지고 마치 본인이 정청래 지도부로부터 억울하게 피해를 본 것처럼 프레임을 짰지요. 두 번째는 대통령님과 사전 교감이 있었던 것처럼 그건 냈었죠. 청와대가 부인했죠. 두 번이나 부인을 하면서 저는 많이 그게 사그러졌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제 고향 전북 도민들께서 전북 특별자치도민들께서 고향이에요? 예, 제가 고향. 고향. 저 이원택 후보하고 고등학교 동기예요. 익산. 저는 개인적 인연으로 이원택 후보를 지지한 사람은 없습니다. 저는 개인적 후보로 지지한. 참고로 저는 문과였고 이과에서 원택이를 몰랐어요. 원택이 몰랐습니다. 발끈합니다. 그리고 저는 우리 전북에 계시는 도민들께서 전북의 발전을 위한 거 하나만 생각해 주십시오. 그러면 대통령님 일 잘하시지 않습니까? 대통령님과 함께 보조를 맞추려면 우리 민주당 후보가 힘을 갖고 일을 하시는 게 우리 전북 특별자치도를 위해서는 분명히 좋다. 제가 쭉 얘기하면서 눈빛을 보니까 다 동감하시는군요. 감사합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그 전북 도지사 선거는 거의 안 다뤘는데 이제 정청래 대표가 왔을 때 다룬 바 있어요. 그때 이제 댓글이 재밌더라고. 댓글에 우가 전북은 우리가 알아서 할 테니까 대구 경북 챙겨라. 진짜. 그렇게 누가 올려. 너무 재밌더라고 나는. 예, 고맙습니다. 우가 여기는 우리가 알아서 할게 임마. 너 대구 경북 챙겨라. 부산 경남 챙겨라 이 자식아. 누가 올렸더라고. 고맙습니다. 알겠습니다.